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원래 싸움이라는 게 그렇죠. 상대방이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황당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개돼지 세뇌해서 선동하는 경우에 이 저항이 제대로 붙어버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대패를 합니다. 제대로 된 그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 그 다음에 그 CRT,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 이걸 가지고 국민을 이제 그 세뇌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마무시한 그 저항에 부딪혀서 아마 본전도 못 찾고 박살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이제 대선판에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또박또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보시죠. 이게 좀 안 나오는데 저 빨간 그 이제 저거 그 원 속에 들어있는 저 흑인 선수가 이제 미국 그 올림픽 출전팀의 이제 여자 투포환 쪽에 그 이제 3등으로 팀에 합류한 그웬 벨이라는 그런 흑인 여자 선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1, 2, 3등까지가 그 올림픽 팀에 합류하는 그런 그 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전인데 그 선발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확정된 3명이 금운동 3명이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시상이라 그럴까요? 시상을 이제 상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나 듣기 싫다 그러고서 뒤돌아서 가지고 딴청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보 깨자 좀 워크 레프트 그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지사방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죠. 여러분 이거 무슨 프로 스포츠도 아니고 미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고 올림픽에 참가 다니는 국가잖아요. 그럼 올림픽에 아예 오질 말았어야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뒤를 봐. 그럼 만약에 올림픽 가서 메달 따면 이제 그 국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그때도 뒤볼 거냐 이거지. 그래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가관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은 인간의 가치보다 애국을 중시하는 빌어먹을 나라입니다. BLM 등은 모두 말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제 편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정신 실종 상태죠. 발작 상태입니다.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말하자면 미국이나 서방이 이 노예 소유주와 인종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그러한 사회 혹은 국가들이고 지금도 그 저변에는 이런 그 인종 차별,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가 아주 깊게 만연돼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피부색에 의해서 그 의식과 심리가 결정된다. 내가 만약에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백인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 존재 자체가 죄임을 알으리렸다. 뭐 이게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제 심취를 하게 되면 뽕을 심하게 맞게 되면 이제 그웬 베리 같은 이런 황당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교리 자체가 악마의 내러티브인데 그 적당히 출세하려고 떠드는 것까지는 뭐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적당히 우리 민족끼리 찾고 적당히 김정은은 아주 훌륭한 데가 있어요. 그 개명군주가 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상태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백두산 줄기줄기고요. 김일성 수령께서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물을 낙엽을 타고 나뭇잎을 타고 건너셨고, 이러면 이제 정신실종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교리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정신실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화되고 이런 걸 막 공개적으로 퍼뜨리면 그 중에는 교리를 그대로 믿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사교 교리를. 앨런 로즈는 이제 은퇴한 농구 선수인데요. 이자는 또 무슨 말을 했냐. 요번에 이제 그 올림픽 팀에 백인 농구 선수 케빈 러브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 케빈 러브가 대표팀에 뽑힌 것은요, 원래는 다 흑인들로 뽑혀야 되는데 백인도 하나쯤 끼워줘야 되니까 그 억지로 뽑힌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말을 해서 어마무시한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방송 ESPN의 스포츠 해설가기도 하거든요. 앨런 로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인이란 말이에요. 방송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비판받으면 이제 밥줄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커지니까 발언을 사과를 했어요. 이런 그 난맥, 그러니까 일종의 CRT 이 악마 내러티브가 이제 광범위하게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막 정부 차원에서 민주당이란 당 차원에서 집권당이 전국적으로 막 퍼뜨려 가니까, 따라서 여기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도라이 발언을 하는 진짜 교리 심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를 고스란히 그대로 너무 잘 세뇌된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저항의 의지가 사람들이 다 꺾여가 기가 죽어갖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폭력적 발언들, 백인 그거 케빈 러브 원래 그 올림픽 팀에 들어올 자격 없는 건데 다 흑인이니까 걔 하나 껴준 거야. 뭐 이런 폭력적 발언, 혹은 내가 왜 거기에 씁니까? 저기 시상대에 왜 씁니까? 거기에 국가 나올 동안은 저 시상대에서 그 앞에 국기 안 바라보고 전 딴청 피울 겁니다. 제가 용감하고 개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행태, 이거 폭력적 행태거든요. 사람들 그냥 뺨을 갈기는 행태 아니에요. 상대방이 기세등등하고 여기에 기가 죽었을 땐 저게 먹혀요. 홍위병이죠, 홍위병. 홍위병을 자처한 자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항 의지가 불타오르고 사람들이 저항을 성공시키고 있을 때는 저런 행동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저항 의지와 저항 움직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엑스맨 같은 행동이 된다고요. 이쪽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그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모시고자 하는 그 진영. 미국 같으면 그 마가 트럼프, 그 다음에 공화 신주류 진영, MTR 동맹 진영에서는 저게 정말 호재 중에 호재가 되죠. 저런 발작 케이스는. 그러고 나니까 공화당에 아마 리퍼블리칸 스터디 커미티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하원 의원 중심인데, 그게 이제 공화당 이제 의원들 간의 그 전략팀쯤 된다고 봐야겠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교조식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게 그 아동과 청소년의 인생과 영혼과 정신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공부 별로 안 해요. 우리 여의도, 좋게 말하면 여의도 사람들, 좀 제 배짱대로 말하자면 여의도 것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 마주치고 눈도장 찍고 손 비비고 조중동에 튀지 않을 행동하고 뭐 이런 거가 인생 좌우명이에요. 그자들은, 그 존재들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미국 공화당 전략팀, 여기는 이제 제대로 요새 공화당의 신주류로 딱 각이 잡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culture war, lean to culture war. 그러니까 문화전쟁에 뛰어들어라, 나서라. 그리고 CRT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CRT의 투쟁은, 그러니까
The struggle against CRT is politically winning message.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CRT의 투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그런 행동이다. 이게 이래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어차피 권력을 쫓고 표를 쫓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권력과 표를 쫓는 그 행태가 대의,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길을 터주는, 그런데 유리하게끔 생태계를 형성하는 건 누구냐? 저희 민초,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여의도 것들 실컷 욕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욕한 거 다 누구한테 돌아오냐? 저 같은 담 넘피고 이야기하고 글 쓰는 지식인들, 또 민초에게, 아직 민초 민주주의를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초에게, 또 그러한 민초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건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설파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민초의 움직임과 이 정당 정치의 움직임이 서로 맞물려서 좋은 방향으로 선작용을 하는, 그러한 선순환을 하는 그러한 그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민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한번 제가 그 스티브 털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보수 유튜버의 그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꼭지에서 제가 잠시 한 40초 빌려와서 보여드렸죠. 그 기억하시겠지만 스쿨보드 미팅. 스쿨보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라기보다, 제가 그때 학교 운영위 같이 말씀드렸는데 교육위원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뽑혀요. 교육위원회가 카운티별로. 이번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보드 그 선출이 있었는데, 한 2주 전에 그 텍사스의 리저널 일렉션이 있었죠. 로컬 일렉션, 그 지역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100% 거의 100% CRT 반대하는 그런 교육운영위원들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운영위원 모임일 거예요. 스쿨보드 미팅. 그 스쿨보드 미팅에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CRT 교육하면 안 돼 라고 이 시위를 벌이고 압박을 하는 그런 학부모 조직이 지금 한 기백 개 만들어져 있고요. 카운티별로. 그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2,000개까지 확산될 겁니다. 미국의 카운티 전체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0개 이짝저짝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카운티, 있을 만한 카운티는 다 있다는 소리죠.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와요. 이게 강력한 어떤 그 민초 조직의 한 형태가 확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RSC, Republican Study Committee, 그러니까 공화당 그 전략 연구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에 의한 유기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CRT에 의해 세뇌되는 것에 대해 넌더리 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저희가 뒤를 받쳐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왜 전교조랑 나서서 안 싸우냐? 그 싸우면 표 날아가요. 제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랑 싸운 그 전술에 대해서 전 좀 비판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명단을 내리라 그랬을 때, 그 명단 사건이 있었을 때 전교조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거 괜찮다 그러고 명단 올리고, 또 여러 조 의원의 말을 듣고 같이 명단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죠. 그러면 동지들이 그런 경제적 타격을 보면 조 의원은 그때 마땅히 하루에 3천만 원인가 벌금 나왔죠. 마땅히 그러면 나 하루에 나중에 벌금 못 내서 징역 보내, 황제징역, 하루에 20억짜리 황제징역 보내, 그러고서 그냥 그 카니발 차에다가 드디어 오늘 1억 돌파, 드디어 오늘 10억 돌파, 드디어 오늘 300일이면 300 몇십 일이면 이제 100억 돌파하잖아요. 100억 돌파 이러고서 타고 다녔어야 돼요. 벌금을 쌌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같이 했던 동지들이 뭐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생활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조 의원 그때 뒤로 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싸움이 어떤 싸움인데 저건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싸움인데 전교조 상대로 싸움을 걸어서 저 정도 물러 그럼 저 양반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울 텐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랑 싸운다는 것은 한 지역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먹는 전교조의 액티브 멤버가 예를 들어서 4만이라고 하면요.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액티브 멤버예요. 그럼 그 주변 사람까지 하면 그게 한 500명 되는 거예요. 한 선거구에서. 그런 그 적극적 반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퍼뜨릴 수 있는 지식인들이 200명에서 50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교조의 살생부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교조랑 나서서 조 의원 같이 못 싸운다고. 조 의원 자신도 그 싸움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까지 들어간 거고. 따라서 이걸 저희가 싸움을 붙이려면 저희 민초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민초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민초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바로 미 공화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스타리 커미티 미 공화당 전략연구팀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바로 같이 이건 힘 합쳐야 된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민초의 움직임과 당의 움직임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죠. 아주 좋은 샘플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 경우에서 샘플 케이스 볼 게 많아요. 교훈을 얻을 게. 지금 뉴햄셔에서 아주 재밌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의 그 말이 굉장히 슬기로워요. 이 깨자점 좌파랑 싸울 때요. 법안을 하면서 빨갱이는 안 됩니다. 빨갱이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박멸시켜야 됩니다. 다도 빨갱이. 이렇게 법안을 써버리면 우리가 또라이로 주변화돼서 고립돼가지고 완전히 매장당하겠죠. 똑같은 말이라도 지능적으로, 문화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쟤들이 가지고 있는 틈을 노리고 있는 쟤들의 그 언어 마술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경계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온유하면서도 실제로는 뼈를 날카로운 칼날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표현 방법, 그러한 그 언서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뉴햄셔가 법을 제정했는데요. 인종과 섹스, 이때 섹스라고 하면 타고날 때의 성입니다. 인종과 섹스에 대한 분열적 관념, 그러니까 divisive concept이라고 했어요. 분열적 관념을 가르치는 경우 주정부의 지원과 계약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주정부의 지원과 계약이 얼마나 되냐? 한 20조 원 돼요. 2년 동안의 교육 예산이.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정부가 20조 원. 1.5 빌리언 달러인가 그러니까 1년에 한 10조 푸는 돈이란 말이에요. 교육 관련 예산이. 그거 지원과 계약으로부터 제외시키겠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 이러한 법을 지키는 한 쟤들 입만 뻑 하면 포용성, inclusiveness. 입만 뻑 하면은 다양성, diversity 주장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한 포용성과 다양성의 원칙을 주장해도 좋다. 법 지키면 좋은 뜻에서 포용성, 다양성 니들 좋아하는 단어 쓰지 말란 소리 아니야. 무지하게 지능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법들이 각 주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RT 교육 반대법, CRT 교육 금지법인데 다른 주들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표현 안 했어요. 뉴햄셔가 워낙에 그 좌파가 강하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CRT 교육 그 금지법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명령 때 이미 일어났던 거고요. 그 행정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어지지 못하면서 바이든이 그 행정명령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CRT 교육 금지법을. 이 금지법 중에 뉴햄셔 법이 제일 지능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 안에 법이 적시 내지 예시하는 저희들의 그 내러티브를 정리한 구절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구절들이요. 특정 인종 혹은 혹은 성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 혹은 정성차별적이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는 하면은 지원 안 한다 이거요. 자, 이게 뭐예요? 백인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적이며
남성 우월주의 성차별적이다. 남자는 악마고 백인도 악마고 백인 남성은 악마 중에 진골 악마고 이게 쟤들 가르치는 젠더 평등 CRT거든요. 이런 소리 하면은 끊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인종 혹은 성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 혹은 성별에 대해 불편함 혹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inconvenient, guilty.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 탈출에서 한 2번 이용했죠. 마가렛 대처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죄책감은 사회를 박살낸다라 그랬어요. Guilt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eaves few societies unscathed.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guilt, 죄책감. 쟤들이 세뇌시키는 건 죄책감이에요. 하나는 너 백인이지, 너 남성이지, 너 존재 자체가 죄야. 거하게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과 피가 깔려 있는 줄 알느냐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흑인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쟤들이 죄야. 그 죄 못 느끼는 것들 분노해야 돼. 멈부실 막 해요. 우리나라 지금 특정 여대 가면 다 이 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으로 꼽히는 특정 여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무지하게 문제 많습니다. 요새 분위기. 그러니까 남성이나 백인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남성 혹은 백인에게 당연히 죄책감과 그 불편함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PC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남성 혹은 백인은 그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저는 존재 자체가 죄악인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죄책감을 느껴야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백인이란 얘기 나왔어요? 다뤄 안 나왔죠. 남성이란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특정 인종, 특정 성별. 이게 얼마나 지능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비를 못 걸어요. 지금 백인과 너희 남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냐? 너희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야 하고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그거 지금 당하는 게 백인이고 남성일 뿐이지 앞으로 여기 흑인도 당하면 이걸로 보호할 수 있고 라티노도 당하면 이걸로 보호할 수 있고 인디안 원주민도 당하면 이걸로 보호할 수 있어요. 이건 꼭 백인과 무슨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능, 이 전략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자유보수가 철학을 정립을 못해가지고 정신과 문화를 다 쟤들한테 내줘서 사람들이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프레이밍 당하면 저희가 골로 가요. 따라서 저희 쪽의 움직임을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능력자 우대 혹은 근면 중시 등의 태도는 하나의 인종, 성별이 다른 인종, 성별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이런 거 떠들면은 그 학교에 돈 안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학교에서의 성적,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근무, 평가, 업적 이거를 실체를 딱 놓고서 보면 차이가 나거든. 통계가 차이 나는. 그래서 쟤들 CRT 주장하는 애들은 수학 시간에 선생이 제대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문제를 던지고 앞에서 설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흑인이나 갈색 애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전교조랑 굉장히 유사해요. 전교조가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잖아요. 수월성 교육이라는 거는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했나를 중시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애들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인격 망가진다. 청교도 주장이랑 거의 같아 이게. 좀 더 살벌하죠 이쪽은. 인종 문제가 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능력 위주로 사람 대접해야 돼. 성적 위주로 대접해야 돼. 업적 위주로 대접해야 돼. 그 다음에 태도가 근면하냐 안 하냐, 파이팅이 있냐 없냐 위주로 사람을 대접해야 돼. 라는 태도는 백인이 혹은 남성이 다른 인종 혹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다라고 쟤들 CRT와 젠더 평등하는 애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런 거 가르치면 학교에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 방식, 여기 어디에도 백인 혹은 남성 혹은 여성 혹은 흑인 이런 용어 없어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하는가가 명확하잖아요. 이 같은 표현 방식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은 30년 동안 언어를 지배해왔고 관념을 지배해왔다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안 빠지고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선을 어떻게 긋냐. 이게 정치의 예술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이 게임이에요. 전부 이 게임이에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게임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윤석열도 이 게임 꽤 잘해요. 보면 오늘 그 발언들 보면 책 안 잡히게 프레이밍 안 당하게 하면서 자기 할 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랑 관계된 투쟁을 보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 제가 이걸 동성혼 반대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뭐냐면 동성혼 제도화 반대입니다. 왜냐? 아니 남자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 차리고 우리 부부예요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커플이 나도 민법상 부부와 동일한 자격을 민법상 획득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동성혼 제도화를 반대하는 거죠. 동성혼 제도화를 반대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서 할 말이 많잖아. 특히 저같이 좀 약간 시닉한 사람은, 나 죄만 해줬어. 나 당신이 동성 취향인지 아닌지 난 관심 없는데,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닌데, 결혼이라는, 민법상 결혼이라는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염두에 둔 굉장히 성스럽고 배타적으로 남녀 커플에만 적용돼야 되는 제도야. 그거 탐하지 마. 그거 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런 주장을 2012년, 11년부터 했거든요. 야, 뉴델리 슈필할 때 이 주장 했다가 30통, 40통 제가 메일 받았습니다. 동성애자들한테. 이 개땡땡 죽여버리겠다는 식 메일도 있지만, 그분들이 보통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섬세한 데가 있고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개땡땡 죽여버리겠다라고 짧게 썼으면 제가 묻고 넘기는데, 그게 아니야. 메일이 그냥 깨알같이 쓴 메일이 한 통이 이만해요. A4로 출력하면 4장 5장이야. 거기에 당신 생각은 이래서 틀렸고, 여기에 의하면 이래서 틀렸고, 이런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여긴 이렇고. 줄줄이 자기 관념 체계를 읍소를 하는데 미쳐버리겠어. 차라리 이 개땡땡 죽여버리겠어. 열자 썼으면 제가 그냥 치우는데 쉽게. 아무튼 이거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그래서 저는 동성혼 제도와 반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도 똑같아요.